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존재하지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속에 바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언제나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심한 경우지만 전쟁이 터졌다. 전쟁 터졌다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 나서 이제 죽었구나, 세상이 끝이구나 하면은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어렵지 않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영향 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처음 창시한 부처님도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만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큰 해로움이 오고 이걸 또 우리가 잘 다스리고 조절하고 잘 단속하면 그만큼 큰 또 이로움이 오는 게 없다 했어요. 그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저 강의를 들으시면은 정말 몸은 아니구나,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힘든 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제가 보면 몸 아픈 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경우는 그거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초점을 요 위쪽에다 둬요. 어떻게 하든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해요. 근데 초점을 좀 마음에 두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은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해지고 좀 행복해지는 그런 길이에요. 이건 뭐 제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터득해서 저는 뭐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이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려면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가진 속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몸에는 이 생명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생명 활동이 왕성히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없으시면 안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 활동을 우리 마음대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속에서 뭔가 있을 만한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이 왕성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의대를 가서 의대 과목 중에 생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생리학 과목을 들어보니까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은 아주 조그마한 세포 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소듐 채널이라서 뭐 그런 속으로 뭔가 우리의 필요한 그 전해질이 막 오고 가고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이죠. 이 생리학을 듣고 이 인간만큼 이 복잡하고 활발한 그런 공장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몸에는 자세히 보면은 생명 활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그 생명 활동을 왕성히 하는 요것이 중립적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렇지만 그냥 얼굴만 알고 중립적인 사람도 있죠. 이 생명 활동도 어떤 그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뭔가 바뀌어요. 왜 어떻게 해서 바뀐지 조금 추측이 되죠. 마음을 통해서 바뀝니다. 두 번째, 몸의 두 번째 특성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몸은
이 아주 미세하게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거시적으로 보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인이 범죄 현장으로 이동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몸이 간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몸 아닌 다른 것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몸이란 것은 생명 활동을 왕성히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마치 우리가 자루가 그냥 있습니까? 누가 마음대로 옆으로 가요? 누가 들어서 놔야 옆으로 갑니까? 들어서 놔야 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아까 그 두 가지 몸은 생명 활동을 왕성히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 그랬죠. 그 둘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 생명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갑자기 쾅쾅쾅 뛰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 큰 병이 온 게 아닌가, 이 죽는 게 아닌가. 그게 너무 심해지면 공황장애입니다. 요즘 말하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부정적인 영향이 오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심장이 쾅쾅 가면 내가 아주 생명 활동이 왕성하구나. 내 심장은 잘 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의사도 아니니까 너무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중립적인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이 우리한테 영향 주는 것은 마음의 반응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 주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배만 고파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빨리 밥을 좀 먹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몸이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짜증나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배가 고프다는 것은 생명활동의 결과, 생명활동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짜증내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 몸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몸은 자루처럼 가만히 있다 그랬죠. 그 가만히 있는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명상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명상 중에 이제 보행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걷지 않습니까? 이 걸을 때 일어난 현상을 천천히 관찰하는 걸 우리가 보행 명상이라 그래요. 보행 명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냥 발이 막 걸어 다닌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발은 항상 보면 들고 가고 놓고 해요. 그거를 할 때 발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발은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드는 거예요. 이 의도랑은 우리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마음의 작용은 많습니다.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의도도 있고 또 뭔가 인식하는 것도 있는데 이 의도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게 되면 마음이 몸을 움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디 이동했다면 거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수행을 고도의 수행을 해보면 우리가 선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선정이란 건 마음이 하나로 탁 모아진 상태예요. 그 선정을 우리가 닦으면 이 지혜의 눈이 열려요. 지혜의 눈이 열리면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뭐 이상한 말 아니니까 요즘 이상한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어떤 그 궁극적인 물질이 보여요. 이 지수, 화풍 이런 궁극적인 물질이 보이는데 그 물질을 보면 그 물질이 여러 가지로부터 생겨요.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내 이 손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심장토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물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쭉 이동해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마음에서 몸을 움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 의심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말 습관이 좀 잘못된 게 많아요.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런 게 일어날 만한 어떤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게 원인과 결과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나요. 아까 몸도 생명활동을 왕성히 한다 그랬죠. 그것이 그럴 만한 조건이 돼서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나듯이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이 돼서 마음 현상이 일어나는데 딱 고정된 조건은 없습니다. 어떤 순간적으로 보면 어떤 조건에 따르고 새로운 조건이 계속 들어오는 게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잘 아는 사람 환자예요. 암 환자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암이 걸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움직일 수 없어요. 그다음에 마음이 내게 아닌 건 우리 환자분들이 잘 알아요. 내가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해요. 내가 불안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불안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 앞에서도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마음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속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어떤 첫 번째 원리, 마음의 속성,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은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란 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있습니다. 몸, 뭐 물질이라 할 수 있겠죠. 몸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신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대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몸, 마음, 정신, 대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어디 가서 어떤 영향을 받나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은 우리 마음은 어딘가에 살아있는 동안은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 안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상을 하면 알게 돼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한 곳에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이 한 곳에 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마음은 동시에 두 곳을 못 가요, 절대로. 요즘 뭐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음악 듣다가 공부하다 그래요. 이 귀라는 거는 소리가 나면 무조건 가요. 우리가 뭐 공부하고 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레이더 이 기지가 있으면 레이더는 언제나 물체를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귀는 언제나 뭔가 소리가 들리면 가요. 눈은 뭐 보이면 무조건 갑니다. 우리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한 곳에 집중하고 싶다,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면 되도록이면 뭐 공부해야 되고 눈은 뜨고 있어야 되겠죠. 귀는 조금 막든지 뭐 소리를 없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마치 우리가 등대가 밤에 불을 켜면 어딘가를 비추죠. 그때 한 번에 한 곳을 비춥니까? 두 곳을 비춥니까? 한 곳을 비춰서 그 비춘 곳은 보게 되겠죠. 마치 이거는 그 등대의 몸체예요. 그다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가를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번에 한 곳을 간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안 좋은 곳에 안 가려면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쁜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곳에 갖다 놓으면 돼요. 하루 종일. 좀 이해가 됩니까? 네.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어딘가 간 곳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영향을 받아요. 나쁜 곳에 가면 나쁜 영향을 받아요. 좋은 곳을 우리가 좀 건전하다 이래 말할 수 있고 안 좋은 것을 불건전하다 이래 말할 수 있는데 좋은 곳에 가면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신이 건강해져요. 그에 반대로 안 좋은 곳을 간다, 또 불건전한 곳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괴롭고 또 불행해지고 정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그 환자분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 안 좋은 곳에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어떤 치료 작업이라는 것은 좋은 곳에 가게끔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건전한 대상, 건전한 곳, 불건전한 곳.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만납니다. 또 신문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것이 어떤 접촉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이 접촉을 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사람 만나면 그 만나고 난 뒤에 영향이 생겨요. 나도 주식을 한번 해볼까. 주식에 관심이 생기게 돼요. 또 학생 같으면 공부 잘하는 애하고 만나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만났느냐, 누구랑 접촉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구랑 뭐와 많이 접촉합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어디 가서 어떤 영향을 받나 이거를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음에 아까 이제 첫 번째 속성은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 게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마음의 두 번째 속성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병이 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불행해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두 번째 마음의 속성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길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길이라는 게 지금은 뭐 도로를 닦고 시멘트를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던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어떤 산을 갔다. 또 내지는 뭐 이름이 있는 산이지만 길을 잃어서 혼자 어딜 가잖아요. 그 산 속에서. 그럴 때 유심히 봐요. 사람이 간 흔적이 있나 없나. 그때 조금 가슴 이게 사람들이 간 길이구나. 이래 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쪽으로 길이 나요. 길이 나는 거는 마음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어떤 조건에 따라 이래 움직이는데 자꾸 많이 하면 그 길이 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저 경우는 이게 이제 한 2003년도에 제가 미얀마를 가서 수행을 했어요.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다 그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면서 마음을 자꾸 하면 길이 나구나. 그 길 나는 건 우리가 수행을 해도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행 중에 호흡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이제 관찰하는 수행이 있는데 처음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쉽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돼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도 뭔가 암기할 때 처음엔 잘 암기가 안 돼요. 근데 자꾸 하면 쉽게 되는 게 다 이게 길이 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먼저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불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이 니까야라는 이 팔리어 이름인데 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를 이래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지마 니까야라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간 길이 경들만 모은 게 마지마 니까야인데 거기 보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이제 부처님이 이 부처가 되기 전에 부처님이 되기 전에 우리가 부처 되기 전을 보살이라 그래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러는데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생각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봤다. 하나는 건전한 생각을 한번 하고 또 하나는 불건전한 생각부터 먼저 해요. 불건전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건전한 생각을 했다. 불건전한 생각이라는 건 보통 감각적 욕망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화내는 거에 대한 생각, 또 하나는 우리가 남을 해치고 싶잖아요. 해침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다. 근데 그걸 탁 해보니까 이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멈췄다. 그러고 난 뒤에 딱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같이 지혜로운 분이 이걸 놓쳤을 리가 없어요. 내가 자꾸 사유를 하고 깊이 생각하니까 내 점점 어떤 마음의 경향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불건전한 사유를 이제 그만두고 건전한 사유. 건전한 사유라는 거는 이제 이겁니다. 그 어떤 세속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뭐 돈을 어떻게 벌까, 성공할까, 이거보다는 세속적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유, 그다음에 성냄이 없는 사유, 또 남을 해치지 않은 사유, 그걸 우리가 건전한 사유라 그래요. 그거를 했더니만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고요와 이런 것을 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이 자주 사유하고 숙고하면은 점차 그것은 마음의 경향이 된다. 길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고민 자꾸 해보세요. 나중에 자동으로 고민됩니다. 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길 난 다음 제가 참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했어요. 저하고 친한 친구도 재수를 했어요. 그 친구가 매일 공부를 아주 잘하던 친구인데 어떻게 바둑을 배워가지고 바둑 일찍부터 배웠죠. 저도 저하고 같이 옛날 같은 국민학교 때부터 같이 바둑 던 사이인데 저는 그 뒤에 이제 기원을 안 갔죠. 안 갔는데 이 친구는 계속 기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기원을 가요, 매일.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야, 너 내일은 기원 가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 좀 해라 하니까 아, 그래, 알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만났어요. 만나서 그래, 그 도서관에 와서 공부 잘했냐니까 야,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더라. 뭐니 하니까 도서관을 간다고 갔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기원이더래요. 길이 나서 그래 된 거예요. 이 길이 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 타고 내려서 항상 이 방향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반대 방향으로 갈 일이 있어요. 근데 떡 내려서 자동적으로 절로 가는 거 경험 다 있죠? 네. 길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길 안 나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길이 나는 원리는 저는 사실 길 나는 원리를 발견하고 다시는 불건전한 거로 안 가려고 노력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길이 나는 원리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 길 나는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2003년도에 이제 미얀마를 가서 한 달간 이제 병원을 환자를 안 보고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수행은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당에서 이제 하는 그 보행 명상하고 좌선. 그러니까 법당에서는 이 수행홀에서는 항상 보행 명상을 한 1시간 해요. 1시간 하고 나머지 이제 좌선을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앉아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뭐 화장실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법당 그 수행홀을 나오는 순간은 이 자기가 뭘 하는 걸 항상 관찰해요. 하는데 이제 이 자선을 하면서 자선이란 것은 이 고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나 이 정신과 같은 현상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생각은 내가 하는데 이거 내 노력이나 내하고 아무 관계없이 생각이 나는 걸 보고 제가 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죠. 여러분도 다 생각은 내가 하는 걸 알죠? 네.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이상하다. 생각이 과연 어떤 속성을 가졌나 하고 관찰해 보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탁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올라오나 보니까 그때 내 느낌에 거대한 어떤 생각의 탱크라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이래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뭐가 어떤 거가 올라오나 보니까 그 안에 들은 게 올라와요. 그래서 들어있지 않은 건 올라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게 내가 올라오길 원치 않은 것은 넣지를 말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 이후로 저 경우는 저 머리에 담기기 이래 싫은 거는 절대로 안 봐요. 제가 뭐 무서운 영화 무서워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넣기 싫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관찰하면서 많은 인생의 통찰력이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아인슈타인이 물리를 잘 하잖아요. 물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물리 좋은 아이디어가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는 음악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영어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은 영어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여러분들 뭐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알죠?
제가 하는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탁 아는 건 탁 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언어로 말하면 들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덩것이 이래 올라와요. 근데 이 생각의 탱크는 용량이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컴퓨터 보면 지울 수 있잖아요. 여기는 지우는 시스템이요.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지울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속에 들어있으면 언제라도 올라올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조건이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 주는 우리 머릿속에 든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 생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입력된 게 이제 떠오르는데 어떤 경로로 입력이 되나 이걸 이제 잘 보면은 6가지 경로를 통해서 입력이 돼요. 눈으로 본 건 다 들어갑니다. 눈으로 본 거. 우리 저 휴대폰은 탁 찍고 저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눈은 그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탁 찍으면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 생각의 탱크의 용량이 엄청 크다 그랬죠. 지금 아까 여기 계신 분들 나이 좀 드신 분은 찍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필름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용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다음 귀로 들은 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 어떤 말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안 보여도 그 사람 목소리를 전에 우리가 들은 적이 있는 사람 누구 목소리다 알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 그 사람이 누군가 알잖아요. 그거는 우리 속에 입력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로 들은 건 이 귀는 또 녹음기예요. 아주 성능이 좋은 녹음기. 듣자마자 저장됩니다. 그다음에 코로 냄새 맡은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이래 음식 냄새 다 이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혀로 맛본 게 또 다 들어갑니다. 혀로. 그다음에 이 몸으로 접촉한 거 있죠. 가시에 찔린다든 이것도 다 들어가요.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작용한 게 들어갑니다. 생각한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조건에 따라 떠오르지만 또 입력되는 그 이상한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게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요 경로를 통해서 들어간 것들은 언제나 조건에 따라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입력이 돼 있을까? 입력된 것이 그 사람을 이래 좌우해요. 옛날에 우리 보면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죠. 어린아이들 유괴해서 살해하고 성폭행 살해 그 사람들 이래 집을 수색해 보니까 야한 비디오가 엄청나게 나왔대요. 야한 비디오가 엄청 입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입력이 되는지. 입력된 것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입력시킬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되냐면 입력시킨 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피부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피부가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균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상을 입었다든지 어디 손상을 받으면은 균이 있나 없나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뭔가 우리 속에 균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책 보고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입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들어오면 나한테 치명적이 되지 않나 하고 아주 조심해서 입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영화를 봤어요. 둘 다 졸지 않고 다 봤어요. 그러면 입력시킨 건 똑같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 사람은 집에 와서 영화 생각도 하고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영화 이야기도 하고 한 사람은 본 거로 끝났어요. 누가 많이 입력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한 것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입력된 것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뭘 많이 한 것은 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돌아가신 분이죠.
그 정주영 그 회장이라고 현대그룹 만드신 그분의 말은 다 대단한 말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기초 자본금이 똑같아. 그 말은 우리가 사업하는데 자본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24시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24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입력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한 곳에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건전한 대상이 있고 불건전한 대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건전한 대상으로 가면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하다 그랬죠. 또 안 좋은 데로 가면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하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건전한 대상으로 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 불건강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불건전한 갈 때 행복을 찾아서 갑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곳이 좋은 곳이고 어느 곳이 안 좋은 곳인지 이 건전한 대상, 불건전한 대상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건전한 곳과 불건전한 걸 보면 그 대상은 수도 없이 많겠죠. 수도 없이 많지만 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불건전한 대상은 과거와 미래예요. 건전한 대상은 현재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좋아해요. 거기가 달콤해서 맨날 그 생각하더라고요. 현재는 뭐 재미도 없고 지겹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과거와 미래가 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곳이냐면 물론 이제 과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좀 좋은 과거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추억처럼 아주 우리가 참 좋았고 그거 생각하면 기분도 좋고 좀 외롭고 힘들 때 그거 생각하면 힘도 나는 그런 좀 좋은 과거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그거 생각하면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 억울하고 뭔가 아쉬움을 주는 그런 과거도 있어요. 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후회되고 화나고 억울하고 아쉬움 주는 거는 그거 생각하면 안 좋겠죠. 그거는 분명하게 안 좋은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추억은 건전한 대상으로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래 좀 볼게요. 이 안 좋은 과거보다는 추억과 같이 좋은 과거는 좀 힘도 되고 좋습니다. 근데 이 본질적으로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재가 충실하고 현재에서 의미를 느끼고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추억을 떠올립니까? 뭔가 좀 힘들고 내한테 위안이 필요하고 나도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다 하는 게 좀 필요할 때 떠올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 이러면서 떠올리고 뭐 사진도 보고 비디오도 찍고 뭐 그러죠. 젊었을 때 비디오 보고 하는데 어쨌든 자세히 보면은 현재가 좀 불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과거로 가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추억 속에 있을 수는 없어요. 과거로 돌아왔을 때 과거가 힘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 이래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건 좀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옛날에 내 사귀었던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더라면 이러다가 남편 보면 더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 추억이랑은 자칫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현재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실현감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이거 좋다 하면 좋다가 돼요. 이거 싫어 하면 계속 싫어져요. 그래서 추억은 어째 보면 좀 부작용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추억도 자꾸 가면 길이 나요.
그래서 자꾸 그 길로 빠지면 현실하고는 뭔가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좋은 그런 추억도 꼭 필요할 때만 써야지 자꾸 쓰다 보면 나중에 나에게 어떤 괴로움을 줘요. 그래서 이 과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이렇게 불건전한 걸 우리가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가지 않아요. 어떤 과거든 간에. 이제 그와 반면에 또 미래도 두 종류가 있어요. 미래도 안 좋은 미래가 있고 좀 좋은 게 있어요. 안 좋다는 거는 그거 생각하면 이제 불안하고 걱정되는 미래가 하나 있어요. 좋은 미래란 거는 내가 이제 그 여행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미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거, 계획 세우는 것도 미래에 속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계획은 회사나 국가에서 하는 그런 그 어떤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예요. 우리가 공사를 짓는데 그냥 당장 여기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뭐도 준비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다 하는 그건 실제예요. 여기 제가 말하는 어떤 계획은 우리 머릿속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말합니다. 저는 계획하면 저도 옛날에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간고사가 한 3주 남았습니다. 그럼 계획을 딱 세워요. 계획을 딱 세우는데 보통 계획 세우는 사람이 요 계획 세우고 바로 실행합니까? 다음 날부터 실행합니까? 다음 날부터 하죠. 왜냐? 보통 계획이라는 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해요. 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저는 그랬죠. 딱 이제 한 3주 계획을 내일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딱 잡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편안하게 노는 거예요. 놀다가 내일 돼서 공부를 하는데 또 잘 안 되면 또 계획을 다음 날부터 팍팍하게 세워요. 그러고는 또 놀아요. 제가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은 미래도 이런 좋은 미래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좀 힘도 주고 위안도 주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거와 미래가 가지는 정확한 본질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과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 저한테 당신 왜 그래 이기적이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도 나쁘면서 우리 이 뇌에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생겨요. 화학물질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영향받아요. 근데 과거는 딱 한 번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남이니까 내가 통제도 못해요. 느닷없이 와서 그 말하는 걸 어떻게 내가 통제합니까? 그런데 과거가 집에 와서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기분 나쁘면서 뇌에 영향이 와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온전히 일으키는 거예요. 5번 생각하면 5번 일으키는 거예요. 10번 생각하면 10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받는 거예요. 그다음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영향받으면서 뇌에도 변화가 와요. 그래서 5번 생각하면 5번 일으키는 거예요. 10번 생각하면 10번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이 환자분들 보면 다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잘 나가고 행복할 때 절대로 병 안 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내 혼자 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요. 그 문제에 부딪힐 때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내가 해결할 지혜도 없는데 거기서 지혜가 없으면 스톱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좀 전에 말한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뇌도 변하고 이러다가 보통 다 병이 나요. 병 나는 게 무슨 엄청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거 미래로 가는 것은 불건전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이제 그에 비해서 이 현재가 왜 이 건전한 대상이냐? 사실 조금 뭐 세밀하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상 자체는 건전하고 불건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바라보면은 건전한 거고 어리석게 보면 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돈도 현명하게 바라보면은 그거는 돈이 그 건전한 대상이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욕심이나 뭘 가지고 바라보면 불건전한 대상이 돼요. 그건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좋은 대상, 나쁜 대상 했는데 대상 자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현재입니다.
이 현재가 왜 건전한 대상이고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해 주냐 하면은 이 현재에 있게 되면 이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간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갈 수가 없어요. 현재에 가면은.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갔을 때 받는 영향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과거와 미래로 갔을 때 와요. 우리가 괴롭다는 건 뭔가 괴로운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현재에 오로지 마음이 가 있다. 현재라는 건 현재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마음이 오롯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오롯이 가 있으면은 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죽음도 사실은 미래예요. 우리 인간은 사는 날까지 살다가 탁 죽는 거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래 현재에 가 있다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간 거는 여기저기 대상이 막 바뀌어요. 과거 하나만 딱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왜 이랬을까? 그 사람 왜 이랬을까? 막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집중력이 약해요. 산만해요. 그에 비해서 현재로 마음이 딱 간 건 하나로 딱 모아진 거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뭘 봐도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재에 갔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은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다, 감정이다, 뭐 선입견이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뭘 보고 또 제대로 몰라요. 근데 마음이 오로지 딱 이 보는 데만 그 대상에만 딱 향하면 아는 기능을 100% 발휘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게 돼요. 정확하게 봐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밥은 그냥 먹는 줄 알아요. 근데 밥은 일련의 과정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선 숟가락을 들어야 돼요. 그다음 퍼야 돼요. 입에 넣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씹을 때 침이 가득히 나와요. 침이 가득히 놓는 거 아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넘겨야 돼. 씹은 만큼 넘겨요. 그럼 위는 고기수부터 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면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한 알미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면 알고 모르고가 다 분명하네요. 뭐 누가 주식 투자하면 성공한다면 그런갑다 하지만 그거 알고 모르고가 분명하면 그거 나 몰라 이래 돼요. 몰라 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현재는 또 그리고 사실 과거 미래는 어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생각이 많다면 저 사람은 과거로 많이 가 있을까, 미래로 많이 가 있을까 생각해요. 과거로 많이 가 있으면 화가 많아요, 보통. 미래로 가 있으면 불안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좋지 않은 과거가 떠오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좋은 과거보다. 왜냐하면 그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떠올라요. 미래도 좋지 않은 미래가 떠오르는 힘이 강해요. 왜냐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과거 미래는 생각이에요. 현재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나 그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 미래는 독이에요, 독. 독인데 그 위에 꿀이 듬뿍 담겨 있어요. 달콤해서 사람들이 자꾸 하는데 독을 먹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현재는 보물이에요, 보물. 거기는 보물인데 여러분 자꾸 보물을 캐야 됩니다. 보물을 본체만 채하고 이게 독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마무리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현재에 집중하느냐? 이 건전한 대상, 현재로 가는 길을 잘 닦느냐? 여러분들은 과거 미래로 길이 잘 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길은 자꾸 이제 폐쇄하고 현재로 가는 길을 잘 닦아야 되는데 현재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은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하면 그 길로 길이 나요. 현재로 가는 길은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현재 하는 데 집중하세요. 뭘 하든 간에. 밥을 먹으면 밥 먹는 데 집중하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데 집중하고 세수하면 세수하는 데 집중하고 양치하면 양치하는 데 집중하고 그러다가 생각이 탁 나면 스톱하고 현재로 돌아오세요. 그거를 꾸준히 하면 현재로 가는 길이 잘 닦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주 간편한 방법인데 여러분들 뭐 이래 들고 있는 거 한번 들었다 놔 보세요. 한번
들 게 없구나. 예, 들었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들고 놓을 때 소리가 안 나게 들고 한번 놔보세요. 좀 집중하게 되죠. 예, 소리가 안 나게 하루 종일 움직여도 현재로 가는 게 잘 닦여요. 그리고 또 이제 간편한 방법은 뭘 할 때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밥 먹을 때 왼손을 한번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현재 이제 집중을 자꾸 하다 보면 현재로 가는 길이 닦이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보물이 있고 엄청난 게 있고 우리 어떤 삶을 행복하고 성공하게 하고 후회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